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요, 좀 다른 종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장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 지정학적인 어떤 질서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중동에서 이 크립토 산업을 육성하려는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거기에다가 사우디는 그저께 기사가 나왔는데 크립토 친화적인 펀드에다가 거의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를 했어요. 자,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빈살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빈살만 같은 사람들이 어째서 크립토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지, 그걸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중동이나 중국과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7권의 책을 쓴 박 작가입니다. 카카오톡에서요, 크립토 트렌드 랩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천여 분 정도 함께 참여를 하셔서 열성적으로 대화와 정보를 나누고 계십니다. 혼자 투자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투자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본 영상은요, 매수와 매도에 관한 추천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의 모든 책임은 투자자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분위기가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이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분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남미, 중남미 국가들이 적극적인 도입을 했죠. 특히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사실은 중남미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지역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바로 아랍월드입니다. 자, 이 아랍 지역이요, 이 크립토와 웹3에 대한 어떤 혁명적인 어떤 변화들에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시장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2021년 7월부터 그 다음해 7월까지요,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거래가 20%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요, 중동 지역에서는, 아랍 지역에서는 45% 이상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 아랍에미리트는요, 아라비아 반도에서 서로 형제 국가라고 불리고 있고요. 이 중동 지역 전체에서도 순위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나라로 꼽히면서 서로 좀 좋은 우애를 전통적으로 좀 가져왔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국경을 서로 연하고 있어서 뭐 서로 굉장히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두 나라가 형제 나라다 이렇게 불리긴 했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요, 사이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 나라가요, 국경에 대해서 제대로 이 국경을 갖다 서로 마무리를 짓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 원유의 감산과 생산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 아랍에미리트의 국경에는요, 샤이바 유전지대가 있는데요. 자,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치우쳐져 있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경 자체가 좀 애매한 구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샤이바 유전지대에서 나오는 원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대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서로 이 대통령과 전 국왕이 만나서 이걸 서로 잘 나눠보자.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과 일본의 칠광구와도 좀 비슷한 관계인데요. 이걸 어떻게 잘 서로 활용을 해서 자원을 한번 활용해 보자라고 했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랍에미리트는요, 현재 두바이 같은 나머지 토호국, 총 7개 토호국 중에서 6개에서는 거의 원유가 생산되지 않고 있어요. 아부다비에서만 생산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원유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시면 이게요, 2020년 정도에 나왔던 기사예요. 이때부터 이미 계속해서 둘 사이는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 전부터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죠. 자, 흔들리는 오펙 카르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충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쟁점은 원유 생산량 합의에 있습니다. 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요, 이 UAE가 아랍에미리트가 40년 넘게 사우디와 협력을 해왔는데 지금 사우디의 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봤더니 이 오펙이란 나라들이 서로 담합을 해가지고 생산량도 감산량도 다 중앙 집권적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라는 많이 생산하고 어떤 나라는 적게 생산하고 서로 당연히 이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생산 기준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낮게 설정됐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설정이 필요하다라고 사우디에게 얘기를 했는데, 사우디가 아랍에미리트가 본인들보다 약소국이라는 이유로 즉 무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바로 작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자, 작년에요. 작년 말에 석유를 또 감산을 했죠. 추가적으로 감산을 했는데 이게 바이든이 방문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감산을 하려고 하니까 또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이게 본인들의 어떤 의도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친동생까지 빈살만에게 보내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거절을 당한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석유 생산을 갖다 감축하는 방안을 갖다 사우디가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결국은 감산을 했어요. 당연히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분노가 계속 쌓여가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요. 자, 바로 지난달 기사입니다. 석유 감산이 결국은 둘 사이를 완전히 앙숙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도 나오고 있죠. 자, 중동의 대표적 친서방 국가고 굉장히 친했던, 어떻게 보면 형제라고 불렸던 국가인데 정치 외교적 갈등이 경제적 이득 때문에 계속해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나라가 서로 영향력이 굉장히 중동 지역에서 크기 때문에 일단 갈등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중동의 새로운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완전히 수면으로 드러난 게요. 자, 올해 1월에 이 UAE가 주최한 행사에서 이 빈살만 왕세자가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서로의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갈등 관계를 외교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도요, 양국 관계가 최근 정치, 외교, 경제 등 여러 면에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오펙 플러스에서 최근에 추가 감산을 하기로 했죠. 116만 배럴을 또 추가 감산한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도 두 나라 사이를 더 극단적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이 원유의 어떤 비축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이제는 산유국이 아니라 금융도시, 금융의 나라로 발돋움하려는 이 전 세계의 어떤 물류와 유통 그리고 금융의 허브로 변신하려는 움직임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10년 전 기사인데요. 이 건강한 도시를 꿈꾸는 두바이의 변신이라고 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환골탈태를 하려고 한다는 건데요. 자, 여기서 아랍에미리트가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게 뭐냐? 바로 크립토입니다. 바로 이 암호화폐의 허브가 되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요, 프로액티브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블룸버그라든지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아니면 그 외에 굉장히 저명한 언론들의 기사들만 가져온 거예요. 지금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UAE의 이 암호화폐 산업에 가장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지금 줄을 서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블룸버그가요, 런던과 두바이가 이 크립토 윈터에서 가장 강력하게 성장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영국은 약간은 한 발 물러서는 듯한 포지션을 좀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게임 기업들도요, 이 블록체인의 새 거점으로 부상하는 아랍에미리트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위믹스, 네오위즈 이런 기업들이 지금 중동으로 진출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로 반격에 나섭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요, 이 중앙은행이 이 크립토 치프, 이 크립토 최고 책임자를 갖다가 채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디지털 앰비션에 부스팅을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들이 암호화폐 산업의 중심이 될 거야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요, 은행 규제 당국, 즉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크립토에 대한 투자들, 그리고 크립토에 대한 산업들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이유는요, 굉장히 좀 긴급한 상황이란 거예요. 뭐냐? 아랍에미리트에게 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급한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본인들이 아랍에미리트 대신 이 크립토 허브, 크립토 중심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 증거들은요,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게 그저께 기사예요. 6,200억 달러,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규모의 이 자금을요, 이 크립토 친화적인 VC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크립토 산업, 블록체인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붓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작년 기사에도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사우디를 대표하는 기업이 아람코죠. 이 아람코가요, 웹3 테크 빌드업 기업인 이 드롭그룹과 이제 협약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면 그 배후에 누가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네, 바로 빈살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국가 주도로 이 크립토 산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기가 굉장히 절묘한 게요. 지금 홍콩에서 가상자산의 빗장을 급격하게 열고 있어서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 중국 내러티브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대표적인 가상자산 기업들이 지금 홍콩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중동에서 가장 성역 없는 언론으로 불리고 가장 언론다운 언론으로 불리는 이 알자지라에서 자, 이런 보도를 냅니다. 차이나의 이 테크 올드가드들이요, 이 젊은 피들의 이 AI와 크립토 시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지금 현재 이 대세가 AI와 크립토라는 거죠. 자, 공교롭게도요, 이런 시기에 사우디와 중국은요, 계속해서 서로 협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하이 협력기구에도 가입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이 비트코인을 오일이나 가스 결제 비용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걸 곧 시행하겠다고 발표까지 한 상태예요. 그리고 러시아인들이요, 금보다 암호화폐에 더 많이 투자한다라는 이 러시아 중앙은행의 공식적인 조사 발표도 있었습니다. 네, 결국 그 흐름들은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바로 브릭스로 향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사우디와 이란도 지금 브릭스에 이제 곧 가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GDP 규모가 가장 큰 경제 공동체가 될 겁니다. 이미 G7을 능가했죠. 자, 그런데 이 브릭스가요, 새로운 통화를 갖다가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달러 패권에서 완전히 물러나서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들끼리의 어떤 통화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반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이 바로 웹3와 그리고 블록체인, 크립토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처음에 이 아랍 지역에 암호화폐가 도입됐을 때요, 이 지도자들은 모두 다 이 산업을 회의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 기술에 대한 접근 방식이 중동에는요, 모두 다 천편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지역 지도자들이 이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맹주인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미 바레인이나 오만 같은 나라들도 다 도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웹3와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이요, 이슬람 금융의 주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 및 경제 활동에 자금을 투입하는 중요한 대체 자금 조달 방법이라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이 산업이 금융과 이 자본의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요, 브릭스 전반으로 확대를 해도 동일한 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니까요, 지금 두바이에서도 굉장히 크립토에 대한 규제들을 조금 더 강화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선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without license. 그러니까 라이선스 없이 불법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과 지금의 어떤 두바이의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이 산업의 건전한 어떤 성장들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들이 더 주도권을 더 명확히 하려면 이 규제와 규정이 명확해야 된다는 걸 인지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지점은요, 미국이 지금 굉장히 거칠게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요, 그 부분과는 좀 차별화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미국에서 암호화폐 산업이 떠나게 된다면 두바이나 유럽이나 남미 같은 나라들에서 또 새로운 거점들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이 브릭스 국가들도 마찬가지죠.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가상자산이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널리 채택되고 보급이 되고 있는 움직임인데요. 자, 이런 변화들은요, 결국 장기적으로 이 시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소식들요, 있으면은 제가 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재밌게 보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